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총선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거 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주교회의에서도 각 정당이나 후보들한테 가톨릭 관심 사안에 대한 정책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왔는데 이번에도 보냈습니다. 일단 노동, 민족화해, 그리고 사회복지, 생명윤리, 생태환경, 여성, 정의평화, 청소년 등 8개 분야고요. 43개의 문항을 보냈습니다. 이제 각 정당에게 그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4개 정당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지난달 27일 마감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답변을 제출해 왔습니다. 개혁신당에 또 보냈는데 개혁신당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은 객관식으로도 할 수 있고 서술형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21개 문항에서 서술형으로 답변을 했고요. 민주당은 다 객관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주교회의가 선거 때마다 이런 정책 질의서를 보내는 이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교회의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평신도들이 정치 참여를 결코 거절하지 말아야 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공동선을 증진시켜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이 이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교회의 가르침에 좀 비추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런 정책 질의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네, 좀 눈에 띄는 답변들 정리를 해볼까요? 예, 먼저 노동입니다. AI 등 기술 변화로 노동자들이 위험에 놓일 수 있는데 보호할 대책과 법률 제정에 동의하는지 물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답변을 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모두 매우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게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 제2법 추진 동의를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제2요구권을 쓴 사안이기도 하죠.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노조 및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제한하라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동의 안 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입장이 많이 갈렸어요. 예. 그리고 임금 유지를 전제로 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매우 동의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1과 3의 균형을 위해서 실근로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 중립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민족화의 분야 답변도 살펴볼까요?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좀 들여다볼 들 있죠. 한반도 전쟁 예방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 당 모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남북 그 교류 협력에 대해서 민간 교류에 대해서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남북의 민간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이 남북 교류를 사실상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면서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국민의힘은 좀 길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북한이 남북 교류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법을 보면은 법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 교류 협력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울러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북한 주민에게 확장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정당별 입장 차이가 많이 났고 이제 생명윤리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톨릭이 관심이 많은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19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죠. 아직까지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중립 입장을 밝힌 반면에 국민의힘은 생명의 존엄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입법 논의 진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생태 환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생태 환경에 대한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시다시피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나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매우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항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동의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은 동의한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미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대신 모니터링과 주요 해역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 검사와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대한 입장도 물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이게 되게 낮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 입장을 냈고요. 국민의힘은 중립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현재 남녀 고용평등법 등에 따라서 성별 임금 등 차별이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차별의 구제 절차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이거를 법제화하는 데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개혁, 경찰개혁, 사법개혁 이슈 관련된 답변도 왔죠? 예. 이것도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가톨릭 교회가 그 질의를 하면서 이제 주었던 내용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좀 과도하다. 그리고 경찰은 과도한 강경 진압이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또 사법의 영역에서는 공정한 재판 훼손 이런 지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질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법, 검찰, 경찰 개혁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물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은 특정 이념 세력이나 지역, 정치 집단 간의 경쟁 구도가 아닌 국민 기본권 보호와 국가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논의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도 또 차이가 나네요. 전세 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요 두 특별법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질의가 들어갔냐면 그 가톨릭 교회는 이 거주 공간이라는 집이라는 것을 그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 취지로 질문이 들어간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 국민의힘은 동의 안 함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질의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 차원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그 민주당과 정의당은 매우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수사를 했고 또 투명하게 결과도 공개했고 또 국정조사도 했고 그를 통해서 이 참사의 원인과 대응, 구조 과정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또한 현재 그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유가족들이 굉장히 강절히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태원 맞습니다. 참사 특별법. 요 정당별 입장 확인해서 또 선거 투표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R&D 예산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거 관련한 입장 발표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요약하면은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R&D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개혁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R&D를 위한 예산인지 어떤 뭐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봐서 정말 효과가 있는 부분인지 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라는 입장이고 또 다만 이게 이제 R&D 예산 삭감 이렇게 나오니까 좀 공격을 받은 측면이 있었는데 국제적으로 봐도 이 R&D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근데 우린 이걸 줄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다만 정말 효과적인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눈에 띄었고 이를 조정하게 된 것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AI나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이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게 결코 복원이 아니다. 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삭감된 것을 복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폭 투자를 늘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거듭 설명을 했습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원칙을 공개를 했는데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한다. 연구자 믿고 지원을 하되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리고 부처, 연구기관, 국경 등 장벽을 허물겠다. 또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원칙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R&D 예산을 삭감했다는 비판을 좀 의식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R&D 투자를 위해서 숨고르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요 발표를 하기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들은 설명은 이런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흡족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과학기술수석이란 자리가 되게 신설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수석이라는 자리를 좀 진작에 만들 걸 그랬다. 그런 반응까지 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구자들의 어떤 헌신적이고 좀 희생적인 협조로 이런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게 지난해 뭐 과학계 카르텔이다 뭐 이런 얘기랑 결부가 돼서 더 크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R&D는 줄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다시 네. 조정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주 4.3 또 추념일이기도 해서 예. 추념식이 열렸는데 대통령은 불참했네요. 네, 저희 뉴스공감도 그 4.3 평화공원에서 특별대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네. 그곳에서 오늘 제76주년 4.3 추념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15,00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총출동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오영환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국민의미래에서는 인요한 선대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여당에서 지도부의 그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거 민주당은 비판을 했죠. 맞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2년 연속으로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자리다.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에서도 슬퍼하는 국민을 위로하지 않는 정부를 지지할 국민은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천하람 위원장도 개혁신당 천하람 위원장도 민생토론회란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선거 개입을 할 시간은 있고 제주도민들 4.3 사건을 추모할 시간은 없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도 송구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 하고 있어야 마땅하나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앞서 김부겸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던 2022년에는 이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인수위에서 나온 브리핑을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그때 이런 브리핑이 나왔었어요.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것에 대해 당선인은 넋을 기리고 추모하고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도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늘 취재 파일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